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나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며칠 몇 달 앞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점이나 타로를 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제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내 미래가 내 마음대로, 내 예언대로 되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짜증이 올라오거나 화가 날 때를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잖아요. 내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는 타인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또 배가 살살 아프기만 해도 짜증이 나죠.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항상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내 기분이 늘 좋을까요? 과거에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됐었다면 과연 지금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20년 후의 내 모습이 내 맘대로 돼 있다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20년 후의 내 모습과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저는 오늘 테드 창 작가의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편이라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곱씹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중세 바그다드의 한 상인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새로 생긴 큰 가게에 들어가요. 가게 주인은 연금술사였고 상인에게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세월의 문을 보여줍니다. 세월의 문은 20년의 세월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20년 후나 20년 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게 주인은 이 문에 얽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하산이라는 청년은 세월의 문을 통과해 엄청난 부자가 된 20년 후의 자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청년 하산은 나이든 하산에게 어떻게 운명을 변화시켰는지 물었지만 나이든 하산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고 화를 피할 방법들을 몇 번 알려줬어요. 한 번은 젊은 하산이 소매치기를 만나서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든 하산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묻죠. 나이든 하산은 즐겁지 않던가? 라고 답해요. 젊은 하산은 소매치기를 당한 일로 매우 당황했으나 추격을 하며 스릴을 느꼈고 고결함 같은 감정도 배우게 된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직접 경험하며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그걸 이해한 젊은 하산에게 나이든 하산은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들의 만남은 끝맺기로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부자가 된 하산의 이야기를 들은 아지브라는 청년도 세월의 문을 통과해 20년 후 자신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나이든 아지브는 현재 자신의 집과 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실망한 아지브는 자신이 평소 돈을 모아두는 궤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금화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아지브는 부자인데도 그걸 즐기지 못하고 사는 20년 후의 자신을 못마땅해 하며 그 돈을 훔쳐서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짝사랑하던 타이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큰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지브가 부자라고 소문이 나자 도적들은 타이라를 잡아갔고 아지브는 전 재산을 가져다 주고 나서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타이라는 갑자기 부자가 된 아지브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아지브도 자신의 사랑을 의심받고 싶지 않아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궤에 금화를 모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옛집으로 다시 이사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검소함이 인색함으로 바뀌었고 둘의 애정도 식어갔어요. 또 모아놓은 돈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서로를 탓하며 살아갔죠. 그렇게 아지브는 젊은 자신에게 돈을 도둑맞는 날을 기다리며 나이를 먹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 하산과 결혼한 라니아의 이야기입니다. 라니아는 남편을 찾아온 젊은 하산을 보고 둘의 대화를 엿듣게 돼요.
나이 든 하산은 젊은 하산이 아내를 처음 만난 행복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라니아는 남편이 장기간 집을 비우고 일을 하러 간 사이 세월의 문을 통해 젊은 시절의 하산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한 목걸이 때문에 젊은 하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 알게 되는데 그 목걸이는 오래전에 남편이 자신에게 준 것이었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라니아는 현재 자신의 것과 그보다 더 20년 후 노파가 된 라니아의 목걸이 모두를 가져가서 젊은 하산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젊은 하산과 나이든 하산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죠. 이 새 이야기를 들은 상인은 자신도 세월의 문을 통과하고 싶다고 해요. 그는 20년 전에 노예 교역을 하겠다는 자신을 말리는 부인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일주일간 일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모스크가 무너져 아내가 벽에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건 사고였고 20년 동안 부인을 그리워하고 회개와 속죄를 하며 고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죄의식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세월의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바그다드에 있는 세월의 문은 이제 막 만들어져서 20년 전은 갈 수 없고 20년 후로만 갈 수 있었어요. 20년 전으로 가고 싶다면 연금술사가 예전에 운영하던 카이로에 있는 가게로 가야 했죠. 그렇게 상인은 카이로로 가서 세월의 문을 통과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년 전에 바그다드에 도착합니다. 예정대로였다면 더 일찍 도착해야 했지만 결국 도착한 시기는 이미 아내가 죽은 후였고 무너진 모스크 앞에서 또다시 아내를 그리며 괴로워하던 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돌보던 간호사로 그녀의 유언을 전해줘요.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이었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인은 해방의 눈물을 흘려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관점을 바꿔보기. 가게 주인은 내가 20년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과거와 미래의 자신을 만나는 기계를 만들었을까요?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미래와 과거는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더 잘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지에 대한 거죠. 이 이야기의 상인처럼 세월의 문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당장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아직 모르는 미래를 그려보곤 하잖아요. 기분 좋지 않았던 과거 사건을 생각하면 즉시 기분이 나빠지고 걱정으로 미래를 그리면 미래는 더 막막하고 두려워지기만 해요. 그런데 좋지 않았던 그 기억을 그 당시에 똑같은 나로 돌아가서 기억하지 않고 그때의 나를 보는 또 다른 나, 제3자의 시점으로 그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 감정에 갇혀 주변을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과거 사건을 보면 못 알아차렸던 주변을 볼 수 있고 그때 내가 놓쳤던 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임을 어쩌면 그 순간은 내 삶에 필연적이었던 것임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내가 나를 스스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마냥 불쌍히 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상인은 과거에는 만나지 못했던 다른 인물을 만나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통해 죄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제 책에 나와의 관계라는 챕터에서 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마음속으로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떤 과거의 상황을 떠올릴 때 내가 본 장면 외의 것들을 본다는 건 어쩌면 모두 나의 터무니없는 상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던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면 좋겠다 싶은 장면이 떠오르면
내가 갖고 있던 그 기억을 새로 떠오른 장면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 내 멋대로 생각하겠다는 정말 이기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는 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과거의 사건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네빌 고다드의 교정이라는 방법과도 비슷해요. 저는 처음 책을 읽었을 때 미래도 정해져 있다는 연금술사의 말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제가 가진 생각을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 테드 창의 책을 읽게 했고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건 아닐까. 또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미래의 자신이 무언가 전달하기 위해서 저의 이런 생각을 듣는 기회를 갖게 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를 회한할 필요도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져요. 나쁘다고 생각될 일이 일어나도 분명 내게 필요한 일일 것이고 나는 교정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의식을 버리기. 죄의식을 버린다는 건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끊임없이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설의 마지막에 상인은 다만 회개와 속죄가 있고 용서가 있다고 말해요. 상인은 과거의 자신을 방문하기 전까지 20년을 회개와 속죄를 하며 살아갔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를 방문한 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용서했어요. 죄의식, 자책, 죄책감. 이 감정들은 누군가 옆에서 심어준 것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가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선택을 원망하고 스스로 벌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된 순간들만 반복된다면 내가 스스로 벌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이 정도는 참고 견뎌야지. 내가 전에 그 일을 잘못해서 혹은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벌 받나 보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벌 받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같은 생각들이요. 만약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기준이 정말 참인 것인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그런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스스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고요. 관점이 바뀌면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죄의식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많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우린 무의식 중에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느니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묻어두면 힘든 삶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를 용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과거, 수많은 가능성의 미래, 그리고 현재에 살고 있어요. 나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좋고 나쁨에 대한 관점이나 믿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더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가능성의 미래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말이지만 자유의지 혹은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스스로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랜만에 올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